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N머니입니다. AI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우리 일상 속까지 기술들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업무 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회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경쟁사 매출 정보와 데이터 분석까지 명령만 하면 뚝딱 답을 가져옵니다. 이런 솔루션 상용화를 삼성 SDS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용자가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명령하자 분석한 내용을 곧바로 답변합니다. 해외 출장 신청 방법을 물으면 절차 매뉴얼을 설명해주고 참석하지 못한 회의도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등 문서 작성 시 경쟁사 매출 정보도 확인해서 개인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삼성 SDS가 상용화를 준비 중인 생성형 AI 솔루션의 일부 활용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업무 지원 영역을 넘어 사람의 판단이 중요했던 공급망 관리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제까지는 공급망 관리가 시스템 도입만 가능했지 자동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데이터 관리, 이슈 탐색 분석, 그다음에 계획 분석, 시나리오 플래닝, 리포트 생성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계획 전체 영역에 걸쳐서 자동화가 가능하고요. 자체적으로도 이 솔루션 등을 시범 적용했더니 개발자의 개발 속도는 30%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작업의 성능 검증 속도도 2배나 빨라졌다며 기술에 자신감을 더했습니다. 우리 오피스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토론하고 그러는데 그것들도 아주 중립적으로 잘 이해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회사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될 것 같다. 삼성 SDS는 AI를 통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간 연결성 강화를 지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뺏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SDS는 이 같은 생성형 AI 기반 솔루션 등을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차례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N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을 내놨습니다. 최고 출력이 무려 650마력에 달하는데요. 어떤 차인지 김홍모 기자가 짚어봅니다. 2017년 첫 출시된 i30, 벨로스터, i20, 코나에 이어 아반떼까지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의 이름을 짊어지고 나온 N 모델들. 고성능 브랜드 N 런칭을 발표할 당시 많은 이들이 현대차의 이 같은 행보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2023년, 현대차가 전기차소도 N브랜드 모델을 출시합니다. 내연기관 대비 무거운 차체, 귀와 허리를 간지럽히는 묵직한 엔진음의 부재 등 트랙을 달리는 레이싱카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 전기차를 변모시키기 위해 현대차는 자체 개발한 다양한 퍼포먼스 기술들을 담았습니다. 이번 아이오닉 5N의 출시는 저희가 전기 고성능차를 N의 3대 브랜드 축을 바탕으로 구현을 해냈다는 포인트가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에브리데이 스포츠카, 레이스트랙 케이퍼빌리티, 그리고 코너 레스카를 구현하는 데까지 정말 모든 것이 다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현대차가 집중한 부분은 날카로운 코너링과 더불어 가상 엔진 사운드의 구현, 배기구서 기름 찌꺼기가 튀는 듯한 팝콘음부터 음속을 통과할 때 나는 쏜립음까지 주행 상황에 맞춰 적합한 효과음이 발생합니다. 내연기관 N 모델들은 전륜 기반으로 약 280에서 290마력이었지만 아이오닉 5에는 전륜과 후륜이 합쳐져 650마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국산 양산차들 중 최속인 제로백 3.4초의 동력 성능을 갖췄습니다. 이러한 괴물 같은 고성능 모델을 내놓는 것에 대해 원 없이 가속 페달을 밟기를 즐기는 펀 드라이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 왜 현대자동차가 N브랜드를 하느냐? 감성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개발을 더 시키면서 양산성을 검토하고 그 양산성을 검토한 것이 N브랜드 차량에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N브랜드 차는 물론 일반 차, 즉 베이스 모델까지 넓게 퍼져서 현대자동차 전체를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N을 시작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고성능 브랜드 영역 구축 토대를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홍삼의 성분이 면역력과 체력 증진에 큰 효능이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홍삼 오일 섭취가 전립선 비대증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최근 KGC 인삼공사가 홍삼 뿌리에서 나오는 오일을 주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습니다. 홍삼 오일을 먹으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 성기능까지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와 KGC 인삼공사 천연물 효능연구소의 공동 연구 결과입니다. 홍삼 오일을 섭취하면은 빈뇨, 야간뇨, 배뇨지연 등의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크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존 전립선 치료제의 단점으로 알려진 발기부전, 성욕 감퇴 등의 성기능을 개선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성인 남성 88명을 대상으로 홍삼 오일 섭취군에 홍삼 오일 500mg 캡슐 2개를 하루 한 번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가 대조군은 3.7% 개선된 반면 홍삼 오일 섭취군은 50.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요절박과 빈뇨도 각각 69.2%, 65% 개선됐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 서너 번씩 잠을 깨다 보니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요. 다음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홍삼 오일을 섭취한 이후로 볼일을 보면 시원하고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는 일이 없다 보니 다음날 일상생활하는데 피곤함이 많이 줄어들고. 한편 KGC 인삼공사는 홍삼을 비롯해 중년 남성과 갱년기 여성을 위한 맞춤형 제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홍삼 오일을 필두로 당귀, 작약, 복령 등 여성 건강 특허 조성물을 적용한 제품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건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간 건강하면 대웅제약의 제품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대웅제약이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간 건강뿐 아니라 현대인의 피로 건강까지 책임질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이며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웅제약이 지친 현대인들의 피로를 책임질 건강기능식품 에너시스 퍼펙트샷을 출시하고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부터는 간 건강에서 이제 피로나 조금 더 일상에 접할 수 있는 기능성들을 더 검토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그래서 현대인들의 피로에 주목한 에너시스 퍼펙트샷 라인업을 좀 더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웅제약은 간 건강에 대한 오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반 의약품인 우루사는 2년 연속 소비자 추천 브랜드로 선정돼 신뢰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지속적인 임상 연구를 통해 간 건강 관리와 현대인들의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에너시스 퍼펙트샷을 출시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제 간 건강의 노하우를 담은 에너시스를 좀 집중을 했었다면, 이제는 이제 만성 피로에 유발하는 간 건강을 넘어서 에너지가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로, 조금 더 폭넓은 피로 시장에 맞는 제품들을 출시했습니다. 회사가 선보이고 있는 에너시스의 퍼펙트샷은 비타민 B와 간 건강에 좋은 밀크시스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정제형과 액상형이 함께 구성됐습니다. 또한 약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제품을 편리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만날 수 있도록 공식 몰을 오픈하며 접근성도 개선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비자분들께 가장 편리하고 가장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강몰을 출시를 해서 저희 제품들 적시적소에 전달 드리는 걸 목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몰에 있는 고객들이 저희의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는 게 저희 목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과 지속 소통을 통해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회사는 고객 신뢰도 1위의 전문성과 진정성, 효과성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제품 출시하고 나서 이제 출시 4개월 만에 한 60만 병에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저희가 피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게 올해 목표로 가져가고 있고, 한편 회사는 고객들의 니즈를 추가한 이뮨 플러스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신제품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장했다고 알렸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광주 선운 2지구에 민간건설사가 분양에 나섭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새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영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광주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넘기는 등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하고 자재비와 인건비도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광주 선운 2지구에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평균 분양가는 1,401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택지 지구지만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선운 1지구가 바로 옆에 있어 기존의 생활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당 사업주가 속한 선운 2지구는 약 3천여 가구와 약 7천여 명의 인구가 계획되어져 있는 공공택지지구입니다. 금호타이어 이전 개발 추진과 송정 역세권 개발, 그리고 미래차 국가산업단지가 개발 예정이 되어져 있어 더욱더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조경률 35%의 자연 친화적 공원형 단지로 단지 곳곳에 조경시설을 조성했고 단지 내 산책로를 마련했습니다. 어린이집과 돌봄센터가 단지 내 위치하고 도보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습니다. 단지 내 세대는 전용 84제곱미터 A와 B타입으로 구성되며 통풍과 채광이 우수한 포베이 판상형 구조 설계가 적용됩니다.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은 주방 특화 설계가 적용돼 6인용 식탁을 배치해도 공간이 넉넉한 모습입니다. 효율적인 동선을 위해 주방과 다이닝 공간 옆으로는 다용도실과 팬트리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B타입은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인테리어 마감을 사용해 개방감을 더했습니다. 안방은 환기성을 높이기 위해 큰 창과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작은 창문을 확보했습니다.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 합리적인 가격이 적용된 단지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이 금융지원에서 교육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전역 예정인 군인들에게 취업과 창업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13일 일산 킨텍스. 이리저리 바삐 이동하는 군인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들의 손은 서류로 가득합니다. 바로 국민은행이 개최한 취업 컨설팅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은행은 소호 컨설팅 센터를 만들고 전역을 앞둔 군인들을 위한 취업 및 창업 상담 창구를 열었습니다. 군대를 막 전역한 사회초년생들이 특별한 경험 없이 취업과 창업에 성공하기에는 재정적, 경험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분들의 성공을 확률 제고를 위해서 KB소호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30대 창업자들을 위해서 SNS 마케팅 및 창업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맡은 전문위원들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브랜드 전략에 관한 지식을 쌓아온 전문가들입니다. 창구에선 상권 분석, 창업 기반 상담, 경영 상담 등이 진행됐습니다. 나아가 브랜드 전략은 물론 SNS 홍보 전략에 대한 조언도 오갔습니다. 특히 각 군인의 경험과 적성에 맞춰 어떤 분야가 적합할지 컨설팅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변화하는 시장 상황도 분석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 점포나 무인 카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기업들도 많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사 고객이 아니더라도 내부의 회계나 세무, 변리 전문가들을 통해 무료 자문도 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은 사회초년생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이수연입니다. 은행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데요. 이를 위해 ESG 경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은행별 ESG 경영의 특색과 업계 뒷이야기 이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이 기자, 교육 분야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은행권은 청년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은 전역 예정 군인들을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1,000명이 넘는 장병들이 박람회 안내 책자를 들고 창구를 찾았습니다. 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캠페인들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은행권 또 다른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는 청년 지원 활동을 취재해 봤는데요. 사실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인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가상회사를 열고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과 실무 역량을 길러주는 신한 커리어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우리은행은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바리스타나 영상 편집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또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은행권별로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상생금융기획실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가계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총 1,600억이 넘는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은행은 대출 상품을 통해 청년에게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행에 납부하는 금액의 10%를 고객 명의로 기부하고 같은 금액을 은행에서도 기부하는 공익상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늘려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은행권 입장에선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업계 관계자 취재 결과 ESG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주 목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미지 제고를 통해 월간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결국 수익에도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사회공헌입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ESG 채권과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ESG 채권이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채권인데요. 은행이 사회공헌에 참여함과 동시에 이 ESG 채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하는데 건전한 곳에 자금이 쓰인다고 하면 기관 투자자들도 해당 채권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투자금으로 신사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채권 발행 후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 리드 또는 ESG 국제 인증 등의 인증서를 받기도 하는데요. 신용 등급이 오르고 고객 확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익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ESG 채권 발행을 독려하는 상황이라 기업 입장에서 ESG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이수연 기자와 함께 은행권 사회공헌의 사업 현황 그리고 업계 뒷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즈 초대석입니다. 올해 2분기 약 190억 원의 매출 달성은 물론 흑자 전환을 이뤄낸 큐렉소가 최근 사옥을 이전하면서 연구소를 통합하고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 성과도 기대됩니다. 김효선 기자가 이재준 대표를 만나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5분기 연속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큐렉소가 인도에 이어 미국, 일본,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국 인허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시장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사옥 이전은 물론 연구소도 통합했습니다. 사업 시너지 및 기대할 성과 이재준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저희 의료로봇 상반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182억 했는데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350억으로 매출 목표를 변경을 했고 350억을 하면 65% 전년 대비 신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350억을 해서 올해 변경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릴하고는 아시겠지만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그 지역적으로 그 협력을 하도록 계약이 다 돼 있거든요.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 큐비스 조인트의 브랜드를 TMX로 하자라고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FDA 그 제출 서류들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판매를 6월달 이후부터 하겠다, 하반기부터 하겠다는 그 계획은 변동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또 한편으로는 제품을 미국 시장의 사용자 중심으로 변경을 시켜야 되겠다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 1월 달까지 제품을 업그레이드는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제품을 가지고 인허가 준비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차분하게, 그 다음에 치밀하게,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품이 지금 거의 시장에 조인트 로봇 같은 경우도 100대가 깔렸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피드백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피드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필드 서비스에서 트레이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각종의 정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 로봇, 수술 로봇으로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해왔던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해왔던 걸 잘 해야 됩니다. 새로운 인허가를 확대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 제품에 대한 그 가치를 증명하는 걸 매출로 성과를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국내 지금 산업용 로봇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내에 있는 산업용 로봇하고 연계를 할 수가 있느냐,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느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용 로봇 업체들과 교류를 통해서, 시너지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근차근 하지만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주 가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카카오티 택시를 내놓으며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니 편하다라는 인식을 널리 퍼뜨린 카카오 모빌리티. 2023년인 현재 택시 플랫폼 시장에서 이들의 점유율은 90%를 훌쩍 넘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들이 선택한 전략은 AI입니다. 김홍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환경, 탈탄소, 배터리, 전기차,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2030년 혹은 2050년 등 각 기업 간 목표 기간 설정은 상이하지만 내연기관차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전동화 바람이 새롭게 불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을 움직이는 동력의 전환이 주된 변화의 흐름이지만 소프트웨어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모빌리티와 인공지능을 접목시켜 AI 기반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AI 검증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규 AI 엔진을 통한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동의 탐색 과정에서부터 보다 정확한 추청이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역시 출시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보유 중인 라우팅, TMS, 프라이싱, 배차 엔진 등을 결합해 새로운 모빌리티 특화 생성형 AI 엔진을 구축하고 파트너사와의 공유를 통해 모빌리티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 이를 위해 인공지능을 위한 내비게이션인 디지털 트윈 구축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도로단위는 물론 실내에서 서비스하는 로봇들을 위한 작은 규모에서의 측정 데이터도 쌓아가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사용해 올해 초부터는 강남 코엑스 지하주차장에서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지형을 관측해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서 이를 재현하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 측정값 그 자체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이를 통한 모의 시험으로 여러 상황에 대한 검증도 가능케 하는 기술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차체 위에 실어 도로 상황을 촬영하는 카메라서부터 드론과 소형 로봇 등의 아르고스 시리즈를 운영 중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컴퍼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하드웨어 제품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도를 제작하는 로봇 또는 이제 장비들은 디지털 트윈에 대한 총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독과점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카카오 모빌리티.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AI를 키워드로 내딛는 이들의 행보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시장의 시선이 모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건물 외벽을 스크린 삼아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기술이 건축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명장치 전문기업 글람이 높은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나스닥 상장도 앞두고 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미디어 아트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내 전시에서 야외 전시로 전 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외벽을 대형 스크린으로 설정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기술이 21세기 건축 시장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추세 속 눈에 띄는 기업이 있습니다. 글람의 대표 제품은 지글라스. 투명한 유리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미디어 영상 표현이 가능한 융복합 ICT 제품입니다. 세계 최초 IT 건축 자재로 유리가 사용되는 다양한 장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 미디어 제품들은 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막에 햇볕 모래바람 불고 햇볕 쨍쨍 나는데 내놓으면은 몇 년을 못 버티고 다 고장이 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건자재급 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도 다른 건자재처럼 10년, 20년, 30년, 40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글람은 나스닥에 상장한 제규어 글로벌 크로스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말 나스닥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장을 앞두고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성장 전략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주 키워드는 글로벌. 글람은 지역 영업 및 마케팅 사무소의 인력을 충원하는 등 글로벌 확장에 적극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디지털 5개 광고 시장의 성장과 모멘텀을 활용해 글로벌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글로벌 콘텐츠 제공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제규어의 합병을 통해서 자금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제규어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전 세계 탑 디벨로퍼들의 수장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상장을 기반으로 북미 초대형 미디어 시장을 본격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이상으로 BGM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